예, 안녕하세요. 90화. 오늘은 재해방기술지도 계약 주체가 올해 8월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장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장의 사망사고를 근절합시다. 집중 감독 기간을 5월 말까지 운영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준수해달라는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추락방지, 끼임방지, 보호구 착용 세 가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방 기술 지도 업체는 서비스 업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안전보건 조치의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5월 12일 보도자료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인 산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여부 확인 등 현장의 안전작업을 관리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고요. 특히 야간작업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다소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재해방 기술지도 내용입니다. 대상공사는 건설공사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대상 공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기술지도 횟수는 월 2회, 비용은 안전관리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도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또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예외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의 개요는 수급인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 금액이 해당 금액 이내인 공사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재 예방 전문 지도 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처벌은 원청, 도급업체 다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주체는 올해 8월 1일부터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이 됩니다. 절차를 잠깐 보시면 공사 낙찰 및 도급 계약, 재해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이 되어야 공사가 착공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기술지도를 통해서 추락방지 조치를 보강한 사례를 보시고 계십니다. 재해방 기술지도 세부 절차인데요. 공사가 발주되고 입찰이 되면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는 기술지도 견적을 받아서 기술지도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착공이 되어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결과가 나와야만 준공이 될 수 있는 업무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지도 중점 사항은 법령에 의한 이행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및 법적 안전 관련 서식 지원, 현장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교육 지원,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 처리 지원, 개인보호구 선택, 취급,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반적으로 기술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인력에 의한 점검보다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현장 점검이 산재 예방 효과에 탁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인데요. 중대재해는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민법 이 세 가지 법에 의해서 안전 의무 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인데요. 현장 보존,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합의 이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보존입니다. 현장 보존의 기간은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해야 됩니다. 보통 재해가 생기면은 작업 중지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해야 그 현장의 당시의 상태를 잘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현장 조사를 나가면 현장이 훼손되거나 일부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적인 처벌보다는 다시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사하는 측면에서 현장 보존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자료를 캡처했던 건데요. 기술지도 사례입니다. 본 사례는 비계작업 발판 위에서 해체한 작업 발판을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중 재해자가 중심을 잃어서 떨어져 사망한 사례입니다. 주된 원인은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입니다. 저희가 보통 2m 이상의 고수작업을 할 때 안전대 착용은 반드시 하고 있는데요.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생명줄이 없어서 부착 또는 고리를 설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기능의 부재입니다. 모든 작업은 관리감독자가 상주를 원칙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비정형의 작업이나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는 관리감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자 단독으로 작업하는 경우에는 불안전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작업 공기 또는 비용을 고려해서 빠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고 안전사고 측면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왼쪽에 서식이 기술지도 계약 서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이제 앞으로 22년 8월 1일부터는 재해방 기술 지도 발주 권한이 발주사에게 넘어가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외 조건을 적용하지 말고 비계 작업 등 고위험 분야는 전문 지도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발주자가 자체 규정을 적용해서 기술 지도를 할 경우는 지도 결과는 건설 현장 본사 경영 책임자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너무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말고 자체 기준을 적용해서 산업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산재 예방 활동에 충실히 이행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올해 8월부터 적용되는 산재 예방 기술 지도 관리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